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미세먼지를 뚫고 오려상근 정상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목 괜찮습니까? 칼칼하지 않습니까? 아, 목이요? 네. 공기 중에서 이렇게 쇠 냄새가 나는 것 같죠. 네,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저희도 지금 우리 아이 2명 어린이집 유치원 오늘 다 안 보냈어요. 아, 다 안 보냈네요. 네, 너무 미세먼지 때문에. 네, 집에 있어라 이렇게. 아, 네, 그랬군요. 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심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아, 그러게요. 근데 지금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혹시 공기를 마실까봐. 그 집에만 있는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요리를 할 때 먼지가 더 발생하니까 뭐 잠깐이라도 창문을 여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기를 샀거든요. 집에서요? 궁금했어. 네. 그래요? 궁금해서 샀는데 그래도 창문을 닫고 있는 게 더 낫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번씩?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그래서 뭐 공기청정기 판매도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좀 맑은 공기를 또 맑은 하늘 빨리 보고 싶네요. 네. 뭐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린이집 유치원 얘기 나왔으니까. 네. 한유총의 집단 계약 연기 투쟁.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시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조금 전이었습니다. 무조건 철회하겠다. 네. 계약 연기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 한유총이 이덕선 이사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뭐 이번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면서 학부모님들의 염려를 더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소속 유치원들에게 자체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뭐 그래도 이 유치원 3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고 또 계약 연기가 준법 투쟁이다. 뭐 이런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긴 했습니다. 강경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조건 없이 철회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여론에서 밀렸다 혹은 한유총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강경책 여기에 밀렸다.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개 다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마 두 개나 다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컸던 거는 그 한유총에서 막 1,500개 이상의 유치원들이 참여해서 아주 유치원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뭐 태산명동 서일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보니까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연기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라고 하고요. 뭐 인천뿐만 아니라 뭐 울산도 없었다고 하고, 뭐 전라북도, 뭐 강원도, 뭐 제주도 이 지역에도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기도 쪽에서 아마 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경기도는 성남에서 한 곳 정도만 계약을 연기를 했고 이 계약을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돌봄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생들을 데려다가 뭐 돌봐는 주겠다라고 한 곳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나머지는 뭐 대부분 정상 수업을 했다고 하고 뭐 그 밖에도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크게 많은 유치원들이 참여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대구, 경북, 경남 쪽에서 좀 많았던 모양인데 이 대구가 한 43곳, 그 경북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만 35곳. 네, 이렇게 계약을 연기했다고 하고요. 이 경남도 한 74곳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실제로 유치원 대란이다. 뭐 이렇게 불릴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논란에 정부 탓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소식을 준비를 하면서 이 자유한국당 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 김한표 의원의 말을 준비를 했는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발을 더 들어가 버려가지고 뭐 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건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정부가 한유총을 겁박하는 데 일관하고 있고 이 갈라치기로 신생 어용단체를 만들어서 그쪽이랑만 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용단체라고 지칭한 곳이 아마 한국사립유치원협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좀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듣긴 오용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네, 그렇죠. 일단 뭐 한유총 안에 있다가 이 한유총의 방침에 반발을 해서 이 나온 유치원들이 한 사협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지금 논쟁이 촉발된 게 처음에 이 유치원들의 비리가 막 터지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걸 제대로 잡아달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유총에서는 못 받겠다. 뭐 사유재산을 인정해라. 뭐 이런 건데 이게 정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이게 정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여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그렇게 뭐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한용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뭐 사실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
이랄까요? 하여튼 뭐 가짜 뉴스도 많이 돌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부의 책임이 그래도 있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뭐 집권하고 있는 세력으로서 한유총을 매끄럽게 설득하지 못했다. 이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네. 그 위의 것은 책임을 지라는 건 좀 무리한 요구 같고요. 아까 그 다른 전국적으로 봤을 때 TK 지역의 개원 연기가 많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네. 뭐 다른 뭐 정치적 사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지역 특색상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네. 한유총 이 문제는 정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게요. 근데 이 대구 경북 쪽에 많이 몰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대구 경북 경남 쪽에 이 한유총 회원 유치원들이 많다라고 하고 네, 특히나 이제 포항에서 굉장히 좀 집중돼 있었다는데 아마 그쪽에서 좀 한유총 이쪽 지부에 좀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유총에서 사실 이 유치원들에게 뭐 개학 연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이게 이른바 이제 좀 뭐랄까요? 하여튼 뭐 조폭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뭐 후환이 두렵지 않겠냐, 뭐 이제 뭐 배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뭐 그런 지역에 좀 집중이 됐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 한유총에서 개학 연기 방안을 조건 없이 철회했기 때문에 네. 우려했던 보육대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뭐 오늘 뭐 아침에 이게 통학버스 같은 게 안 와가지고 뭐 혼란을 겪은 지역은 있다라고 해요. 근데 뭐 그게 이렇게 크진 않았고 뭐 많지도 않았고요. 근데 뭐 오늘 또 끝나버렸으니까 뭐 내일부터는 뭐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뭐 어제까지만 해도 뭐 계약을 연기하겠다라고 했던 유치원이 오늘 아침에 취소를 하고 다시 아이들을 등원시키라 이렇게 한 곳도 있거든요. 근데 등원을 시키면은 뭐 좋은 일이긴 한데 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미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좀 많이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좀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회 얘기해보죠. 네. 3월 국회가 열린다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단이 뭐 오늘 3월 임시국회 3월 임시국회를 여는 문제로 회동을 했는데 이 회동은 별 소득이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뭐 3월 임시국회 그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3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2월에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계속 국회를 보이콧하고 그렇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1월하고 2월하고 국회가 완전히 뭐 개원 연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근데 또 뭐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2달이 넘게 국회가 공전이 된 상황인 만큼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어떻게 좀 출구를 좀 마련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단독 국회 개최 요구서를 낼 정도면 네. 여야가 만났을 때 합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때문에 결렬된 거죠? 이게 그 문제 때문입니다.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청문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청와대 특별감찰반 문제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12월부터 특감반 문제를 시작해서 뭐 1월에 이제 손혜원 의원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이 여당에서 좀 받아들이지 않는 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쪽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만 이제 대답 없는 메아리 없는 그런 계속 요구만 해왔던 건데 이게 계속 되니까 어떻게든 좀 뭐랄까요 좀 출구가 좀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예. 그 합의를 통해서 이 개원을 하면은 그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냥 아예 그냥 우리 단독으로 개원 요구서를 제출해버리자. 이것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민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자. 뭐 이런 의도가 아닐까. 예.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국회를 열긴 여는데 외교 안보 분야만 일단 먼저 연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국회를 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쨌든 국회를 여는데 명분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명분으로 들었던 게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뭐 외교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한국당에서 짚고 넘어가야겠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열어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의사 일정에는 합의를 하지 않고 이제 본인들이 좀 이렇게 출구 전략으로 세워놓은 그쪽 비상구를 통해서만 좀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쪽에서만 이제 집중을 하고 나머지 이제 국회 일정은 합의하지 않는 좀 그런 방식을 택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곧 또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국회가 빨리 열려야 될 텐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공전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오랫동안 공정 상태에 있고 또 관련 법안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줄줄이 많기 때문에 네, 빨리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민생 법안들은 빨리 국회가 열려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우리 댓글창에 네. 커피님께서
국민 살림 나 몰라라 하는 분들한테 언제까지 표를 줍니까? 이런 댓글 달아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국회 보이콧하는데 월급 다 받아갑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 월급 다 받아가지요? 받아갑니다.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국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 그런 셈이죠. 예, 다 받아간답니다. 빨리 하여튼 국회 연락쓰면 바람이고. 자, 자유한국당이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고요? 그러면 황교안 체제 서막이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당직 인선 황교안 이제 신임 대표가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고 이제 체제가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이 4선 한성교 의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략기획부총장에 이 초선의 추경호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변인에는 초선 민경호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초선의 전희경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이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재선의 이현승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뭐 그 밖에 이 산하위원회 인선도 있었는데 뭐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라는 것을 특별히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서 여기에는 4선의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뭐 그 밖에 뭐 중앙연수원장의 초선의 정종섭 의원 그리고 대외협력위원장의 초선의 이은재 의원 등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당 사무총장은 당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핵심 보직이죠. 네. 출납을 관리하고 네네. 돈을 어디 쓸 건지 결정하고. 근데 이 핵심 보직에 한성교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네. 그렇다면 당이 다시 정말 친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한성교 의원이 원조 친박으로 분류가 되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하고 한성교 의원이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인연이 있고 또 과거에도 또 이 친박계 의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박으로 좀 분류가 되고 이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도 2016년에 이 진박 공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박으로 꼽혔던 사람 무려 이제 대구에 공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민경욱 대변인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었고 이 전희경 대변인은 뭐 계파는 분명치 않지만 지난 2017년에 그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이 청와대를 전대협과 주사파가 장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 의원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이 친박계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라서 대체로 이제 친박계로 돌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친박계로 돌아왔다 혹은 자유한국당이 우경화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그럼 앞으로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자, 박범계 의원이 금품을 요구했다라고 얘기한 김소연 민주당 대전시 의원 바른미래당에 입당한다고요? 네, 뭐 정치인들이 뭐 당적을 이동하는 거는 뭐 전례가 없던 일은 아닌데 이 주목되는 것은 김소연 의원이 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이 폭로를 했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이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당시 김소연 의원이 이 지방선거 때 자신이 불법 자금을 강요받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돈을 내야 뭐 시의원 시켜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김소연 의원 측에서는 뭐 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박범계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왜냐면은 구속이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몰랐던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상황이고 또 검찰 조사에서도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혐의 없음으로 이 불기소 처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박범계 의원이 이 최계순 대전시 의원에게 특별 당비를 요구했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박범계 의원 측에서 부인을 하고 있고 관련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가짜뉴스입니까? 네, 요 며칠 사이에 지금 이른바 이제 여당의 유력한 이 정치인들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목격담이 온라인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이 자신의 지역구인 그 은평구에 위치한 한 은행에 나타났는데 새치기를 하면서 갑질을 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DJ 매니아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이 정황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달 28일 오후 4시에 뭐 은평구 응암동의 뭐 S은행에서 이 박주민 의원이 왔는데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데 슥 새치기를 하더니 뭐 나 누군지 모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글 작성자는 이 깨시민인 척 하더니 특권 인식이 더하더라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당시 여의도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박주민 의원은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해당 목격담을 공유를 한 다음에 나는 그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관련 그 누군가를 면담을 하고 있었고 또 간담회 중이었다라면서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응암동 은행에 있었다는 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사진도 첨부로 해서 증거라고 공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격담이 갑자기 슬쩍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전형적인 가짜뉴스인데. 네. 임종석 비서장은 또 어떤 가짜뉴스를 겪었습니까? 이게 지난 1일에 이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러시아에서 테러를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테러를 당해서 서울대병원에 이송을 해서 현재 입원 중이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게 지라시를 통해서 유포가 됐는데 예. 이 임종선 전 실장이 흉기에 찔려서 수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흉기에 찔렸는데 굳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좀 입원을 시켰다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나중에 뭐 정부가 엠바고를 걸어서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 뭐 그럴싸한 부연 설명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뭐 임종석 전 실장이 뭐 엊그제 뭐 UAE와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왔다 이렇게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뭐 이른바 이제 뭐 온라인에서 쓰는 용어로 뭐 관종들이 그렇게 지원했을 수도 있고 관심을 받고 싶다. 네, 내가 쓴 글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이 드러나나 안 드러나 이런 거. 이 작게 보면은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크게 보면은 혹시 뭐 계속 누군가가 이 관련된 정치인들의 이미지를 깎기 위해서 계속 이런 일을 벌이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의심도 가능하고 근데 아직 뭐 유포자가 잡히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속단을 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정상근 기자는 가짜뉴스로 고생한 적은 없죠? 제가 가짜뉴스가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네. 저는 가짜뉴스로 많이 당했거든요, 가짜뉴스. 아, 당했습니까? 예. 정상 기자하고 다르죠, 차원이. 네. 이게 가짜뉴스에 많이 당했지만 제가 들은 바는 없군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 정상 기자도 언론인으로서. 네. 이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거 좀 걱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언론재단에서 관련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인식은 뭐 이런 이제 뉴스의 형태를 띈 가짜 뉴스보다 이 더 심각한 것은 언론의 오보다라고 답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뉴스가 신뢰받지 못하는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상인 기자 얘기 여기까지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